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서 특별검사의 중개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법정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자는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미소론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 고합 1744호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특별검사부 박노수, 파견검사 추혜윤, 오승은, 이희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피고인들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최명성, 유정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피고인들에게 묻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소, 직업, 등록 기준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판결 선고 시에는 그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피고인이 서서 그 내용을 듣는 것이 보통이지만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 주문 선고 시에만 서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유 요지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 주문 선고 시에 자리에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은 2026년 7월 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확정 판결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840만 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총 36회를 실시하고 2021년 8월 13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사이에 합계 1억 1,600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한 다음 건무렵 위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김건희 또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합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명태균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윤석열, 김건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살펴봅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일람표상 범죄의 횟수, 금액이 부정확하고 일부 범행 일시가 잘못 특정되었으므로 기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공소 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의 일시는 이중 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각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범죄의 일시, 횟수, 금액을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횟수, 금액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명태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범행 일시는
여론조사의 실시일이 아니라 제공일로 특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실시일만 기재되어 있어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 일시는 이중 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여론조사의 특성에 비춰보면 공표형 여론조사는 공포일을, 비공표형 여론조사는 실시를 각 기재하여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김건희에게 제공된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김건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23호 사건과 동일하여 중복 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중기소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로 다시 기소하였음을 뜻하는 바, 특별검사가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정치적 공통죄로 주장한 것을 두고 이들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이들이 공동전범을 넘어 동일인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범인 김건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23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을 달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는 중복 기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무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다툽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 내지 지시하거나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정보 교류에 불과하다. 피고인 명태균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 및 밀양욱 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그중 일부만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김영선의 공천은 피고인 명태균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와 무관하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김영선의 공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토론과 투표를 거쳐 김영선을 후보로 선출하였고, 외부에서 김영선의 공천을 강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특별검사가 강혜경이 작성한 대선 조사 비용 집계표를 근거로 산정한 여론조사의 경제적 가치는 신빙성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특별검사는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비용 전액을 곧바로 기부액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상 기부액은 수수자가 얻은 객관적 재산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피고인 명태균이 지출한 비용 전체가 자동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여론조사 업체가 내부적으로 지출한 인건비나 여론조사 비용은 공급자의 사정일 뿐,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요청하지 않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 금액만큼의 가치가 기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공표형 여론조사의 경우 언론사를 통해 그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가 제공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윤석열에게 재산상 이익이 기속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공표형 여론조사 또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제공되어 선거 전략 수립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비용 전액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재산상 이익으로 기속되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여론조사 중 일부는 김건희에게만 전달되었는 바, 이는 피고인 윤석열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단순히 정보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김건희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할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합니다.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총 14회 여론조사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이러한 14회 여론조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은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합계 2,792만 7,200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죄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살펴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및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건품이나 시설이 무상되어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 구속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고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의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살펴봅니다. 중요한 증거로는 강혜경, 김태열 등의 각 진술, 통화 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여론조사 결과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강혜경과 김태열의 진술에 관해 살펴봅니다. 강혜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명태균이고 김태열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 수급 업무 또는 운전 업무를 하였고 자신은 여론조사 관련 실무자 역할과 회계 담당 역할을 하였다.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비용은 피고인 명태균이 다른 여론조사 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는 처음에는 피고인 윤석열이 아닌 다른 후보를 위해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전해들었다. 대선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표본 추출 방식, 설문 내용 등을 정한 것은 피고인 명태균이다. 피고인 명태균이 자체 대선 여론조사 중 일부의 표본값을 허위로 풀리게 하는 등 조작을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일부 자체 조사를 조작하였다. 대선이 끝난 후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로부터 돈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를 정리하여 직계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직계표를 작성하였다. 위 직계표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인 명태균의 지시하에 부풀려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 명태균은 위 직계표를 출력한 서류를 들고 김건희로부터 돈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서울로 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2024년 4월 3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 특검조사에서의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23호 사건에서의 증인 진술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고 주요 내용이 피고인 명태균과 강혜경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록, 강혜경과 서명원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록, 항공권 구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피고인 김태열의 증언과 또 일치합니다. 또한 강혜경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리한 진술을 위정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혜경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명태균이다 라는 진술 부분은 강혜경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판단할 부분도 아닙니다. 위 진술의 구체적인 이유인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명태균이
영업을 통해 확보한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자금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명태균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강혜경은 2024년 9월경 서명훈과 통화 당시 서명훈에게 피고인 명태균은 영업사원이다. 이런 조사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김영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혜경은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발설하지 말라는 김영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태균의 실제 역할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통화 내역은 강혜경의 입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김태열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자신은 미량국 용소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이 미량국 용소를 운영해왔다.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비용 등은 피고인 명태균이 결정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 의뢰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를 만나러 서울에 갈 때 운전기사 역할로 함께 갔었다. 미량국 용소가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2025년 8월 25일 특검 조사 진술에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23호 사건에서의 정의인술 및 이 법정 정언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설명 부분에는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고 강혜경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명태균과 강혜경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정황과도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므로 믿을만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 명태균이 미량국 용소를 운영해왔다라는 진술 부분은 김태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판단할 내용도 아닙니다. 한편 김태열은 2024년 10월 16일 노정면 국회의원과 통화 당시 노정면에게 백이동 이미영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 명태균이 한 역할은 사무실에 한 번 간 것밖에 없다. 내가 돈을 빌려온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아닌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2024년 10월 25일 압수수색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노정면에게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모두 김영선과 피고인 명태균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당시까지는 김영선을 믿었고 피고인 명태균도 소장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돈을 마련할 테니 힘들더라도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수사 초기에 피고인 명태균이 미량국영소와 무관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런데 2024년 10월 25일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으시오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검찰청에서 여태까지 조사받았던 내용은 다 거짓이다. 지금부터 내가 처벌받더라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후 10여 차례 넘게 조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진술의 번복 경위는 자연스럽고 김태열과 명태균, 김영선의 관계에 비춰 납득할 수 있으므로 김태열의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나 노정면과의 통화 당시 대화 내용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형태, 미래한국연구소 및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업 수행 방식 등 피고인 명태균의 중앙정치권 정치인들과의 교류,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활동,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수행 등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교류,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 변경 및 표본수의 허위 작출, 여론조사 비용 관련, 김영선에 대한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입니다. 특히 김영선에 대한 공천 관련 부분은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양형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는 장제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다. 여론조사의 실시 및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치자금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은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와 사전 접촉 없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도 하며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당 관계자나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점,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각종 디지털 정보 매체를 통해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여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와 합의하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경우에만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기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 내지 의뢰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와 정치활동을 하는 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 해당 여론조사의 실시 경위, 그 전후 사정,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 및 기간, 여론조사 실시 비용, 여론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여론조사를 전제로 한 논의 여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선거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가 되거나 정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의 표출 등 그 효용이 정대되는 점, 여론조사는 선거 판세의 주요 가늠자로 기능하고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대국민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후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선거를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여론조사의 결과의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거 여론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여론조사 기부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14회 여론조사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합니다. 특수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의 의사합치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를 만나 선거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여론조사 등을 기초로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여론조사를 실시 및 분석함으로써 선거를 기획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린 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수립 등 대선 전반에 걸쳐 정치적 조언과 상담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윤석열이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자로 결정되고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정치적 조언을 제공받겠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비전문가인 김건희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피고인 명태균을 믿고 여론조사의 실시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배포 상대방 등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 명태균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명태균의 위와 같은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의사의 합치는 늦어도 2021년 6월 26일 전에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먼저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과의 만남과 그 경위를 살펴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2021년 6월경 함성덕을 통해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 알게 된 후 함성덕에게 피고인 명태균을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함성덕이 2021년 6월 16일 피고인 명태균을 먼저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듣던 대로 피고인 명태균이 이준석, 김종인을 확실히 잘 아는 것 같고 선거 전략도 잘 세우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야 했으며, 이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경부터 피고인 명태균과 알고 지냈던 김진태는 피고인 명태균은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 유명했다. 정치 자문 이런 걸로 나름 역량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여 조언을 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김종인의 소개로 피고인 명태균을 알게 된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을 만나보니 실력과 인사이트가 있어서 교류를 했고, 그래서 밀양국 연구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여론조사 용역을 주기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용역과 별개로 지상욱은 피고인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을 여러 번 요청했던 점도 있는 점.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원희도 수사기관에서 2021년 서울시장 경선 때부터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자기가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에 역할을 했고 김종인에게 코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 당시 피고인 명태균은 중앙정치권 정치인들 사이에 김종인과 친분이 있고 오세훈, 이준석의 당선에 기여한 선거기획자, 여론조사 전문가 내지 여론조사를 기초로 선거 전략을 잘 세우는 기획자로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의 요청으로 2021년 6월 16일 피고인 명태균을 만났던 함성덕과 위 만남을 주선한 조원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명태균이 그 자리에서 함성덕, 조원희에게 오세훈, 이세훈의 당선에 기여한 것, 김종인과의 친분에 더하여 선거 준비를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 여론조사의 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했던 것인 바,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함성덕을 통해 이러한 대화 내용을 전달받고 정치권 인맥 확장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제공과 판세 분석, 선거 전략 수립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1년 5월경부터 권성동, 전진석 등을 만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는 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그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주요 정치인도 아닌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 김건희를 처음 만났고 약 일주일 뒤 다시 만나는 등 2021년 6월 말까지 두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21년 7월 2일 피고인 윤석열을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김태희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말경부터 2021년 7월 초경까지 사이, 아마도 2021년 6월 말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피고인 명태균이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태균을 차에 태워서 함께 서울에 갔다.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서 식당에 갔더니 함성덕, 이현재가 있었다. 함성덕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형수 김건희를 말합니다. 형수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봐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식당에서 나갔다. 피고인 명태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함성덕은 이현재에게 명태균은 여론조사 전문가다.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든 것이다.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으면 잘 보여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이 식당으로 돌아왔고 함성덕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김건희와 이야기가 잘 된지 묻자 피고인 명태균은 잘 설명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 나보고 잘 부탁한다고 하던데 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과 함께 차를 타고 창원으로 돌아온 도중에 피고인 명태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피고인 명태균이 저에게 사모에게 전화가 왔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김건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당시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에게 명 선생님만 믿을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 됩니다. 총장님께는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가 만난 직후인 2021년 6월 26일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14회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였던 사실, 피고인 명태균은 위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타 기관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등 설명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됩니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김태일의 진술과 피고인 명태균의 직업, 당시 정치권 내 피고인 명태균의 평판,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를 만나 김건희에게 앞서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설명했던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선거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 등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란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이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만남 당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만남을 추사한 것 또한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가 수에 걸쳐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 양립 불가한 내용도 아니며, 피고인 윤석열 이 법원에서 피고인 명태균 아니어도 김종인 박사와 접촉할 수 있는 인맥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시 저희 대선 행보에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김종인, 이준석 등 당시 주요 정치인과의 만남 주선이 이들 만남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치인과의 만남 수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앞서 인정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을 만난 직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협의 내용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이에 응하여 김건희를 통해 또는 직접 피고인 명태균에게 김건희와 같은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소개하였던 함성득은 원래 김건희와 친분이 있었던 자이나 김건희의 소개로 그 배우자인 피고인 윤석열을 알게 되었고 2021년 5월경부터 피고인 윤석열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함성득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알렸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 중 한 명이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여 먼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게 된 것이다.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고 온 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피고인 명태균에게 대한 평가를 하니 피고인 윤석열 부부 둘 다 그럼 한번 만나보자고 하여 김건희와 피고인 명태균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함성덕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이 그들의 정치적 필요에 부합할 경우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러 했던 것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배우자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 이러한 내용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고 와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6월 28일 피고인 명태균에게 피고인 윤석열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받은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이따 4시 20분에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가 유력 대선 후보인 피고인 윤석열의 연락처를 피고인 명태균에게 알려준 것은 김건희뿐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도 피고인 명태균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김건희는 2021년 7월 1일 17시 29분경 피고인 명태균에게 사무실 근처 오심 문자 주세요. 직원이 저희 집으로 안내할 거예요.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는 독자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도움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었다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있는 집보다는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외부 사람들을 피해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집으로 부른 것은 이미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피고인 명태균의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명태균과 보다 엄밀하고 긴밀하게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과 판세 부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 김건희에게 김종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21년 6월 27일에는 김건희가 지금 전부 최재형 뒤에 김종인이 있다고 쫙 퍼졌습니다. 맞을까요? 걱정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께 말씀 다 전했습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부터는 김건희와의 사이에 김종인과의 연락 시기, 만남 일정 및 이준석과의 만남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와 피고인 명태균이 정한 바에 따라 2021년 7월 4일
김종인을 만났고 2021년 7월 6일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만날 당시 피고인 명태균도 함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던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당시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이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과의 만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김건희가 담당하였던 점,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에게 피고인 윤석열이 이준석, 안철수를 만나면 해야 할 질문 리스트를 요청하면 피고인 명태균이 이를 정리하여 보내주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김건희는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최측근에서 수시로 피고인 윤석열과 협의하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당선에 유리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명태균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더욱 고라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5대5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2333호 사건에서 정의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모든 조직은 지시 전달 보고 크로스체크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 허락을 맡아야 이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하고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후보는 피고인 윤석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피고인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한테 다 확인해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는지 저도 확인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김건희가 이야기했던 게 딱 두 마디예요. 하나는 함성덕 교수한테 전체 하는 것의 30%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피고인 윤석열과 공동체다. 5대5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죠. 가르마를 타줘야 내가 일을 하니까 누구한테 지시하고 전달하고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권 없이 사모님 말만 듣고 했다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거 확인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반반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뭐 누가 의사결정권이냐, 그게 안 되면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해서 지시 전달 보고를 합니까? 여사가 자기한테 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라고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서울중앙지법원 2025 고압 1223호 사건의 정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수시로 전화하였다. 당내 경선 직전까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저에게 일주일에 3일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다. 김건희 휴대전화였고 스피커폰으로 저에게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화가 왔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태열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이 매일 아침 전화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을 한 바 있는 바,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과도 지속적으로 직접 소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은 김종인을 만날 때 아니면 이준석을 집에서 봤을 때 처음 봤을 뿐, 그전에는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당시 제가 사람을 굉장히 조심할 때고 제가 사람의 까탈스러운 것을 김건희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만나도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춰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무상으로 정치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유복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정치와 관련하여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면 그게 많이 들어맞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인정도 받고 김정인 위원장도 저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 수사기관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 여론조사업 등을 하던 피고인 명태균은 자신의 정치적 조언이 중앙정치권의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적 인맥이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 및 상담을 통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돕고 추후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들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기 전 머니투데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여론조사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신빙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거 캠프와 연결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태균과의 관계 또한 일부 주요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날 당시에는 여론조사의 실시 내지 결과 분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처음 만난 2021년 6월경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직에서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내 인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던 피고인 윤석열이 2021년 9월경 1차 경선, 10월경 2차 경선, 11월경 최종 경선을 통과하여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야 피고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피고인 명태균이 필요했고, 더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전문적인 여론조사 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도 관련 사건에서 정의로 출석하여 윤석열은 그때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각 여론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진술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난 이후 14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 소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부터 국민의힘 최종 경선일 직전인 2021년 10월 21일까지 14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또는 김건희 또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영업 방식은 특정 후보 또는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에 미리 한두 건의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여론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른 후보나 정치를 찾아가 영업을 하였으며, 위 샘플링으로 돌린 여론조사 외에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14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들도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과 같이 피고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내지 홍보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만나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것이라면 한두 건을 제공하고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당시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의 의뢰 비용 등으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제공 횟수, 기간,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피고인 명태균이 영업 목적,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계속하여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의 결과 공포 등으로 인하여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보일 뿐이고, 홍보 효과가 발생했던 사정이 여론조사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 명태균이 단순히 홍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추측, 나아가 개인의 궁금증 해결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 중 3건은 비공표 여론조사였는 바 공표되지도 않는 여론조사를 홍보 목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피고인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정보의 교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 김건희와의 첫 만남 이후
2021년 6월 26일 김건희에게 김종인의 연락처와 함께 같은 날 실시되어 2길 공표 예정인 미래한국수가 진행한 머니투데이 PNR 리서치 전국 정기조사 10차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였고 김건희는 넵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그 다음 날인 2021년 6월 27일 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 기사를 전송하였는데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PNR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7%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5%로 2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위 기사를 전송받은 이후 피고인 명태균에게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피고인 명태균은 네,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그 다음 날인 2021년 6월 28일 김건희에게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었고 김건희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연락처를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자신이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언론의 분석 내용이 담긴 뉴스 기사까지 전송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 앞으로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2일 김건희에게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윤 총장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겠다. 제가 꼭 만들어낼 테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3일 김건희에게 같은 날 실시되어 2길 공표 예정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머니투데이 PNR 리서치 전국 정기조사 11차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보고서에 삽입된 주요 그래프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였고 김건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명태균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피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그 보고서에 삽입된 주요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을 아무런 이유나 경위에 대한 언급 없이 제공하고 있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처럼 아무런 이해 없이 넵 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4일 김건희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김건희가 걱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건희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및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계속하여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언론 보도 등을 보내자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아침에 설명드렸던 여론조사다. 무응답층이 20% 넘는 조사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상담원 전화 면접 조사가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에서 나온 결과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7월 5일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머니투데이 보도자료, 뉴시스 보도자료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의 결과 내지 방식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김건희 이어서 모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NR 여조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리스트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이재명 쪽에서 모투에 PNR 조사 문제 삼아왔음, 거기에 통한 듯 모투에 항의 필요, 누가 보내왔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PNR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명태균은 자신이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김건희는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해결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물어보았는 바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하던 머니투데이 PNR 여론조사의 진행 여부에 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에게 PNR 여론조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 유리한 결과 공표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이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김건희에게 제가 잘 정리하겠다고 답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역할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고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12일 김건희에게 김건희가 앞서 언급한 머니투데이 공표 중단과 관련된 언론 보도인 윤석열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 여지지자 항의 전화 쏟아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냈고 김건희가 걱정하자 관계없습니다. 대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관련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7월 13일 오전 8시경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에게 전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어제 PNR 여론조사 못하게 한 것을 한 번만 언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도 PNR 여론조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공표가 계속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와 모니터데이 공표 중단에 관한 대화를 한 이후부터 세계일보, 뉴데일리 등 대선 여론조사를 공표할 새로운 언론 매체를 물색하였고 뉴데일리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21년 7월 28일부터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하던 PNR 여론조사 결과를 뉴데일리에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23일 피고인 윤석열에게 아직 실시되지 않은 뉴데일리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미리 제공하였는 바 그 설문 내용이 실제 시행된 여론조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태균은 새로운 공표 언론 매체를 섭외했다는 것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알리기 위해 위 설문지를 전송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14일 오전 7시경 김건희에게 이재명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 언론 보도를 전송하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에 편준된 표본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48.6%, 여론조사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 드려도 되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건희는 저보다 남편과 통화가 시급합니다. 남편 통화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같은 날 13시 15분경에 피고인 명태균에게 자신의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게 나온 조원 CNI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여론조사 방식 및 여론조사 업체의 성향과 함께 여론조사 수행 방법에 관한 유불리 및 특징을 알려주었는데 유선 RDD 비율이 높아야 보수 응답이 늘어나서 유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18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는 무선 100%를 사용하였고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는 무선 90%, 유선 10%를 사용하였는데 2021년 7월 14일 피고인 윤석열과의 위와 같은 대화 이후 진행되었던 2021년 7월 28일자 여론조사부터는 무선 85%, 유선 15%의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진행하였던 다수의 대선 여론조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선 RDD 비율이 높아지도록 표본 추출 방식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 명태균이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유선 전화의 비율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10월 5일 피고인 명태균에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가 피고인 윤석열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된 여론조사 관련 지사를 전송하고 홍준표가 1등으로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자 피고인 명태균은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는 바 이 또한 이들 사이에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주장케 하는 사정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10월 20일 강혜경에게 전화하여 내일은 윤 쪽에서 조사할 것이다. 가상 대결에 원희룡을 넣으라는 취지를 말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1일 피고인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전화하여 돌리고 있냐? 한 4,5천 개 돌려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해당 자체 조사를 피고인 윤석열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같은 날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와 같이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면서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합니다. 최소 6만 명 정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이 책임당원 5,000명을 상대로 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함이 없이 이놈들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 명태균에게 위 결과에 대한 분석 의견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강혜경은 2021년 10월 22일 PNR 대표 서명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명원이 그러면 이쪽에서는 홍을 밀어요, 윤을 밀어요 라고 묻자 서명원에게 처음에는 홍을 시작을 했다가 홍을 했었거든요. 저기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대구 쪽하고 했잖아요. 홍을 밀었는데 윤 쪽에서 러브콜이 온 거예요. 명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돌아서서 윤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혜경 위 발언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긴 하나 적어도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0대 대선과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6건의 비공표 자료 여론조사는 표변수가 허위로 만들어진 것인 바 이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왜곡된 여론조사 중 3건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2021년 9월 3일자 여론조사, 2021년 9월 30일자 여론조사의 각 표변수의 허위 작출을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명태균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업을 하던 피고인 명태균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왜곡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의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행위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고받은 여론조사 결과 관련 기사와 2021년 9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PNR 외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부분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 윤석열의 당내 경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이에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공표형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추출 방식에서 유선 비율을 늘리거나 설문 내용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공표형 자체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표본값을 임의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당 관계자 등 다수에게 보내 당내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의 합의의 의사의 합치를 인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 명태균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계약서 작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의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의 가치 및 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부동층 동원 등 효용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명태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여러 정치인들에게 공유해 준 것으로 보이는 바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 함께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의 합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표형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공표 이후에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보고서와 함께 로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실시 공표 자체가 합의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결과 제공 여부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 이후에 제공되었다는 사정 또한 합의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선거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공직에서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이 필요했던 것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태균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여론조사의 방법 실시 및 공표 시기, 공표 여부 등을 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 제공하면 족한 것이지 구체적인 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일일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명태균에게 그 결정권을 일임했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례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로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기 전 이미 실시민 작성이 예정됐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해서 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난 2021년 6월 18일에는 머니투데이를 공표 매체로 한 정기 여론조사가 8차례에 걸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긴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기 전 이미 정기 여론조사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은 합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터데이의 대선 정기 여론조사는 관련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비용도 전액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일방의 사정에 의해 이를 중단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실제 머니투데이 측도 2021년 7월경 외압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와의 여론조사 진행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 사이에 대선 정기 여론조사가 대선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실시될 것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명태균은 언제든지 여론조사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기존 영업 방식대로 영업에 이용할 여론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상대방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공표할 여론조사를 섭외하여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해놓을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기 전에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중 일부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부터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위하여 머니터데이와의 정기 여론조사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자가 변경되는 것은 피고인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피고인 명태균이 2021년 6월경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난 이후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를 통해 중앙 정치권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였다고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선 여론조사 중에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보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의한 합의가 있었으면 인정되나 합의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난 이후 실시하는 모든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거나 경선 과정까지만 제공하기로 했다는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명태균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여론조사가 윤석열 맞춤형 여론조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의 제공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맞춤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부부 외에 제3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대선 여론조사의 14회를 포함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난 이후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58회 전부가 기부행위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의 만남 과정,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적 상황,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내용,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결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던 부분은 사전에 공모하기로 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 중 피고인 윤석열 또는 김건희에게 직접 제공된 대선 여론조사 14회는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 14회를 초과한 나머지 여론조사까지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간접적 정치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형사재판으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하였으나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대선 여론조사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2021년 9월 17일 실시된 대선 자체 여론조사, 2021년 9월 29일 실시된 대선 자체 여론조사의 각 로 데이터 표본수를 허위로 부풀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저 윤석열한테 줄 게 아니고 하태경한테 줄 거야 라거나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태경이가 나가는 거니까 라고 말하였는 바 미각 여론조사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아닌
다른 후보 측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난 이후 진행하는 모든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피고인 명태균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태균이 대선 여론조사를 처음 진행할 때에는 피고인 윤석열이 아닌 다른 후보를 위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특정한 한 명을 위하여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선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합의한 자를 위하여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대선 여론조사 14회 이외에 일부 여론조사, 특히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진행된 대선 면밀조사도 사전 합의에 따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추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엄격히 판단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처벌 범위가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피고인 명태균이 대신 진출한 것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위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기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 기부 행위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 보고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시사경남의 의뢰로 PNR이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 명태균인 점,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시행 여부와 시행 시점, 조사 방법, 설문조항 등은 모두 피고인 명태균이 결정하였던 점, 이 사건 여론조사의 비용은 피고인 명태균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온 돈으로 충당되거나 피고인 명태균이 책임지기로 한 점,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판세 분석, 대응 방안 등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 및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고 실제 그러한 조언 등을 제공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여부와 관계없이 14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기부 행위자는 피고인 명태균입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고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대부분 판결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의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는 14회에 이르고 여론조사 실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피고인들 모두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 기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점,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에 대한 국회의원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 합의에 따라 이를 제공받은 이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신분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은 김건희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에 의해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고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떤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행을 실현하는 의사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형범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서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윤석열과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범죄를 시행하였다면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순차적 묵시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제공 의사에 대하여 이를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의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행위를 직접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여론조사 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동 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피고인 명태균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특별검사는 강혜경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를 기초로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440만원,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400만원을 전제해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세상 이익은 회당 220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집계표는 피고인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여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 실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경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집계표의 여론조사 비용을 회당 440만원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저 금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 명태균이 P&R 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 금액을 좀 많이 쳐서 받아오면 지불하라고 하여 마진을 더하여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그 기재 금액을 객관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중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실시한 P&R 대표 서명호는 2024년 11월 4일 피고인 명태균과 통화를 하면서 위 공표용 여론조사 실시 비용에 관하여 약간씩 다른데 부가세 별도로 200에서 220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고 미향욱 연구소의 법인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미향욱 연구소는 P&R 명의 계좌로 2021년 8월 7일 220만원, 9월 4일 242만원, 9월 10일 242만원, 9월 23일 24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강혜경은 위 송금액은 모두 여론조사 비용으로 P&R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서명호는 수사기관에서 P&R의 여론조사 비용은 대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은 1000명의 표변이 있는데 많이 받을 때는 240만원, 적게 받을 때는 200만원 정도 받을 때가 있었다. 강혜경이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서 앞으로 의뢰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가격을 좀 낮게 달라고 하여 그 정도 금액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P&R이 뉴데일리 단독 의뢰로 실시한 공표형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P&R은 1회당 220만원씩 단가를 책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관련 비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집계표는 회당 400만원으로 기재해 있으나 재산상 이익은 표본 500개당 40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집계표는 비용 청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고 기재된 금액은 부풀려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9월 29일 강혜경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진행된 자체 여론조사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물었고 강혜경은 4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하였으며 2022년 9월 29일자 자체 여론조사의 표본수는 5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이 법정에서 1000개 정도의 샘플을 얻기 위해서 전화비로 생각을 한다면 문항수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7, 80만원 정도인데 표변이 5000개로 늘어난다고 하면 곱하기 5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준석도 수사기관에서 전국 단위 1000개 샘플이면 원가가 70에서 80만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비추어 보면 포변수가 약 500개인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4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이 원가로 보이긴 하지만 통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자체 조사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금액을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얻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부터 기부받은 여론조사 14회의 비용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2,792만 7,200원입니다. 다만 추진과 관련해서는 수인이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인해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기속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검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 입장입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그 이익이 실제로 기속되었는 바 각자에게 기속된 구체적인 이익의 액수를 개별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균등하게 추징하기로 합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그 절반인 1,396만 3,600원입니다. 네, 무죄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중 피고인 윤석열, 김건희가 전달받지 못한 나머지 44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제공받은 여론조사 14회에 관해서 특별검사가 산정한 가액 중에 2,792만 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자의 관계에 있거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합니다. 네,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피고인들에 대해 공통된 양형 이유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치자금 조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권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정치자금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부당하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금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기초로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그 당시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운동 전략 및 정책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공표됨으로써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위상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여론조사 기관이 그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이 엄성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뒤흔들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활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14회에 걸쳐 2,792만 7,200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명태균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표용 여론조사 4건 중 3건은 피고인 명태균이 표본값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더 높거나 다른 후보와의 차이를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왜곡되어 있었고 공표용 여론조사 중 일부는 설문 내용이나 표본 추출 방식이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위 여론조사 수수행위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기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나오는 등 피고인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치열하게 각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의도적으로 도출된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 공표되거나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있어서 선거 판세에 대한 유권자들 혹은 당내 정치인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영향과 파급력에 있어 위험성과 책임이 크고 중대합니다. 다음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양형 이유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7년간 공직에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즈음부터
피고인 김건희가 공모하여 배우자인 김건희가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이런 조사 제공을 기부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그 이외에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사후에 피고인 명태균이 부탁하는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장제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한 발생한 효과,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제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메시지 또는 캐치콜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한 사람인지 몰랐다. 명태균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나지 않으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논의하거나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여론조사는 정시 시작할 때부터 안정적으로 당선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배치된 내용이고 이 법원과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대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처음부터 여론조사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그 잘못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등 정치자금법 제57조에 형벌로 인한 부수효과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양형의 실질적인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그 밖에 다른 양요소를 다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명태균에 대한 양형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여론조사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현실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명태균은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정치적 이해와 결탁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운 후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14회 거쳐서 여론조사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일부는 표본 추출 방식이나 설문 내용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표본값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높은 값으로 나오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게 된 경위나 그 기간, 액수,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태균의 범행은 정치자금에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린 행위인 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명태균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명태균에게는 2건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별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항소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 또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 판결
관련해서는 이유 부분에 무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피고인 명태균에 대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고까지 중계를 마쳤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위한 신문 절차는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계를 중단합니다.